오늘 또 상황별 셔터 스피드 전 시간에는 AV 모드에서 많이 시간을 할애했는데 오늘은 상황별 셔터 스피드와 시간이 되면 오늘 갈 길이 멀어요. 야경 사진 찍는 법과 접사의 도구와 방법. 접사 이제 여러분들도 매크로 렌즈를 많이 사용해 가지고 접사를 많이 찍을 거예요. 꽃이라든가 벌레라든가 이런 꽃, 거의 다 꽃을 많이 찍는데 그 요즘 꽃들 저기 와일드 이런 꽃들도 많이 피고 하니까 나가가지고 접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기 때문에 집에서도 꽃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사 촬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접사 촬영을 하면서 이제 패닝샷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빨리빨리 넘어가고 그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상황별 셔터 스피드는 무엇이 베스트 셔터 스피드인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거의 주제가 되는데, 우리가 사진 노출은 F값이 1.4 F값, 그리고 F값이 60분의 1초 셔터 스피드, 그리고 감도가 ISO, 이 세 개로 이루어진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 이게 바로 등가 노출이다. F값과 셔터 스피드와 감도. 여러 번 누누이 얘기했는데 자꾸 이거 가지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셔터 스피드는 어떻게 표시되느냐, 이렇게 60분의 1초로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아니면 125, 아니면 400분의 1 해가지고 S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이런 것은 60분의 1초로 사진을 찍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판넬에 보면 F값과 이렇게 ISO 200 아니면 400, 800 이렇게 나오는데 30분의 1초, 15분의 1초 이렇게 나오는 것은 15분의 1초, 60분의 1초로 쳤다가 한번 누를 때 이렇게 찍힌다. 1초보다도 똑딱하는 스피드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 그렇게 빠르게 찍는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 네. 기계식 이 표기는 어떤 기계식 카메라는 그냥 60으로만 표기가 돼 있는 건데 그것도 역시 60분의 1초다.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60인치 이런 식으로 표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60에 점점 해가지고 카메라에서는 무조건 60분의 1초라는 거.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혼동을 안 하면 돼요. 항상 60이 나왔다. F값이 1.4에 이렇게 60으로 표기가 됐다. 점점이 표기가 됐든 뭐가 됐든 무조건 60분의 1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셔터 스피드가 60분의 1초는 조명이 켜지지 않은 상태예요.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조명이 켜진 상태가 되면 저게 달라진다. 조명이 없는 상태에서의 60분의 1초다. 조명을 안 킨 상태와 킨 상태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명을 안 킨 상태, 그냥 노멀 상태에서 60분의 1초라는 거지, 이렇게 조명을 켜가지고 스튜디오나 이런 데에서 60분의 1초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는 거. 자, 전 시간에도 이제 핸드블러와 모션블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그걸 잘 판단을 해야 돼요. 핸드블러가 뭐고 모션블러가 무엇인가. 사진이 흔들리는 거. 보통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흔들린 사진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흔들린 사진이 모션블러냐 핸드블러냐 그 차이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들이 흔들려요. 셔터 스피드가 30분의 1초 이렇게 찍어봤더니 다 틀려요. 이 흔들리는 게. 자, 일단은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면 사진이 어떻게 돼요? 밝아지죠. 사진이 밝아져요.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하면 사진이 어두워지면서 사진의 노출에 영향을 줘요. 노출에. 네.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흔들린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흔들린 사진을 갖다가 블러라고 불러요. 블러. 그러니까 손으로 흔들려 가지고 한 것을 핸드 블러라고 하고 그 아닌 것을 갖다가 우리가 모션 움직이는 게 차가 확 하고 지나갔는데 손은 가만히 있는데 그 자동차의 잔상으로 해서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모션 그 자체가 피사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모션 블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한다. 자, 핸드 블러와 모션 블러는 30분의 1초를 놓고 찍었더니 이렇게 엄청나게 상을 알아볼 수 없듯이 이렇게 흔들리고 F값을 셔터 스피드를 2000분의 1초로 주었더니 어때요? 인형이 딱 던졌을 때 정상적으로 이렇게 찍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경기나 이런 것을 달리는 자동차를 찍을 때에는 초수를 올리고 찍는 게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찍는다. 자, 일단은 그러면 핸드블러란 같은 사진인데 스피드만 다르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는 다른데 밝기나 감도도 이상이 없는데 흔들림이 나타났다. 이런 경우는 셔터 스피드가 높으면 잘 나타나지 않지만 셔터 스피드가 저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저런 상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보통 카메라를 가지고 호텔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어둡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럴 때는 ISO를 올리던가 그러면 셔터 스피드가 어느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아니면 조리개를 연대든지 해가지고 이 밝기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면 셔터 스피드가 어떻게 올라가겠죠. 셔터 스피드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실외에서 ISO를 갖다가 400이나 200이나 100으로 찍을 때와 실내에 들어가 가지고 800이나 1600이나 3200으로 ISO를 올릴 때에는 이 셔터 스피드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없어진다. 그래서 실내에 들어가면 ISO를 항상 올리던가 나는 자신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류에다 놓고 찍는 방법도 있다. 네. 자, 셔터 스피드가 낮으면 카메라의 촬영자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손떨림이 생기는 현상, 그게 우리가 핸드블러라고 얘기한다. 아시겠죠? 핸드블러를 없이 찍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러면 핸드블러가 생기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귀찮겠지만 뭘 가지고 가야 된다? 삼각대. 네. 삼각대를 이렇게 세워놓고 찍을 수 있다. 네. 삼각대도 이렇게 세 개로 해서 다리가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한 개짜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서 저도 혹시 모를 때는 벽에다가 이렇게 기대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찍는 경우도 있어요. 네, 소가 낮으면 굉장히 그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숨을 죽이고 그 당시에 총 쏘는 스타일로 쏘면은 절대 흔들린 그런 저거는 나타나지는 않는다.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수전증이 있다고 하죠. 수전증. 커피를 많이 먹는 사람, 술을 많이 먹는 사람 어때요? 손이 좀 쏙 떨리죠. 그래서 수전증이 있다. 우리 카메라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대를 쓰고 와이어리스나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로 찍으면 그런 일은 흔들림이 없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는 거. 자, 핸드블러의 특징. 그럼 무엇이 핸드블러일까? 사진 전체가 흔들린다. 사진 전체가. 자, 이럴 때는 무조건 삼각대를 이용해 가지고 극복하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 안 그러면 절대적으로 사진이나 옷다 벽에다 기대가지고 안 움직여 숨도 먹고 해가지고 살짝 눌러가지고 찍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IS 기능, 이제 여기에서는 세 번째로는 IS 기능이라고 하는데 뭐 한국에서는 손떨방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을 IS 기능이 있는 렌즈에서 잡으면 인사이드에 이 렌즈가 흔들려도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IS 즉 스테빌라이저 시스템이 있는 렌즈를 여러분이 구입해 가지고 쓰시면 된다. 네. 여러분이 이제 소니나 이런 거 뭐 미러레스를 쓰시는 분들, 뒤쪽에서 보고 구도 잡고 이렇게 쓰시는 미러레스 카메라를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카메라 자체에 이 IS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도 있다. 그 엄청 이득이 되겠죠. 그런 때는. 예. 그러니까 자기 카메라에 봐가지고 IS 기능이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이런 IS 기능이 없다고 치면 렌즈에 IS 스테빌라이저 시스템이 있는 것을 구입하면 이런 문제는 줄어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반대로 이제 모션 블러가 무엇일까? 피사체가 움직여서 사진이 흔들리는 것이다. 모션 블러란 직접적으로 촬영자가 고정인데, 피사체가 자동차가 획 하고 지나가면서 찍혔을 때의 그 잔상이 남아서 흔들리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얘기할 때 모션 블러라고 얘기한다. 피사체가 움직여가지고, 근데 그것을 갖다가 나쁘게만 이렇게 적지 말고, 그렇게 피사체가 움직여서 흔들린 사진들도 멋있는 사진이, 작품 사진들이 많으니까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거를 판단을 해서 이건 사진이 괜찮다, 그런 사진을 일부러 찍는 사람도 있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모션 블러의 특징은 피사체별로 흔들리는 정도가 다르다. 예, 빨리 가면 손으로 나타나고 천천히 가면 덜 이제 잔상이 남겠죠. 핸드블러는 사진 전체가 흔들리지만 모션 블러는 피사체 자체만 흔들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진을 찍었을 때 피사체가 움직이는 것은 흔들리지만 뒷배경이나 이런 데는 정상으로 나오겠죠. 네. 그렇지만 손으로 흔들리는 것은 모든 게 전체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핸드블러는. 네. 그러니까 핸드블러는 전체적으로 사진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는 거고, 이 모션 블러는 뒷배경이나 이런 것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길거리에서 찍었는데 뒤쪽에 있는 쇼 윈도에 있는 그림이나 뭐 이런 상품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인데 달리는 자동차만 흔들리더라. 이게 우리가 모션 블러라고 한다. 두 가지 나왔어요. 핸드 블러하고 모션 블러. 두 가지 카메라 용어가 나왔으니까 그거 헷갈리지 말고 항상 기억하시면 돼요. 자, 모션 블러의 특징이 있는데, 모션 블러의 특징은 피사체별로 흔들리는 정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는 것과 천천히 가는 것과 피사체의 그 스피드에 따라 가지고 흔들림이 달라진다. 네.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모션 블러를 업했을 때와 모션 블러에 온 했을 때의 영상에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자, 지금 이쪽은 모션 블러를 오픈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모션 블러를 온 시켜 놓은 거예요. 자, 물 줄기를 보면 어때요? 여기는 우윳빛으로 변하면서 이게 되지만 여기는 물방울이 그대로 보여요. 이 차이가 이렇게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이 사진 찍을 때 어느 게 좋은 건지 보편적으로는 이쪽을 모션 블러가 되는 것을 선호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션 블러가 됐다 해가지고 사진이 나쁜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훨씬 보기가 부드럽잖아요. 샤프니스하고 모든 건데 이건 물방울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다. 네. 훨씬 보기가 모션 블러가 된 게 훨씬 낫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사진이. 영상도 역시 카메라 영상도 이런 식으로 해서 차이가 난다. 모션 블러와 모션 블러 아닌 것이. 이제 아시겠죠? 지금 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물방울이 점점 해가지고 그대로 보여요. 그렇지만 여기는 완전히 우윳빛으로 해서 이렇게 멋있게 이런 식으로 변한다. 모션 블러 온 시켜놓으면. 네. 그러니까 모션 블러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 온과 옵과. 아시겠죠? 이제 자, 움직이는 피사체에 따라서 움직임의 흔들림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자동차. 그 대신 이렇게 핸드폰 박스 같은 데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간에 작품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이런 스타일의 사진을 굉장히 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것을 자꾸 찍어보고 전시간에 복회 사진 얘기했는데 불빛을 갖다가 놓고 손으로 살짝 움직여가면서 사진을 찍어보는 것도 좋아요. 그 대신 초가 낮아야 된다. 뭐 30분의 1초나 뭐 50분의 1초나 이렇게 놓고 사람을 놔두고 불빛이 뒤 배경이 있으면 사진을 셔터를 누르면서 살짝 들어 올리면 멋있게 이 불빛 잔상이 남는다. 그런 방법도 있다. 자, 혹시 혹은 이 디스플레이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LCD에서 주로 이슈가 되는 잔상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정상적인 사진과 이렇게 흔들린 사진. 자,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흔들리는 거. 이게 바로 모션 블러라는 얘기예요. 모션 블러. 이 사람은 아무 이상 없는데 지나가는 이 사람만 흔들리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흔들리는 거. 이게 바로 모션 블러예요. 자, 모션 블러의 이제 특징. 이 모션 블러의 특징은 피사체별로 흔들리는 정도가 달랐다고 좀 전에도 얘기했죠. 그리고 오직 셔터 스피드로만 극복이 가능하다. 셔터 스피드를 올리고 낮추고 해서 이걸로 달라진다. 그러니까 빠른 피사체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빠른 셔터 스피드만 가능하다. 네. 하지만 우리가 야간에 찍는 장노출이나 현장의 극대화해서 현장감을 돋보이는 사진은 뭐가 좋다? 모션 블러가 상황을 굉장히 극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머릿속에 항상 넣고 내가 이 현장을 갖다가 좀 상황을 극대화시킨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모션 블러를 택해가지고 사진을 그쪽에다가 맞춰가지고 찍으면 좋다. 아까도 여러분이 이렇게 비교표를 봤지만 모션 블러를 오프 해놓은 것과 온 해놓은 것과 그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현장을 갖다가
극대화시킬 때는 모션 블러가 최고다. 네. 그래서 모션 블러 자체로 아름다운 표현을 그렇게 가능하게 해준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모션 블러를 이용해서 굉장한 아름다운 그런 분수를 찍던 뭐 야경을 찍던 그런 아름다운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한 번씩 찍어보는 것을 권해. 자,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실이나 이런 데 봤을 때 빌딩에 올라가 가지고 찍을 때 이렇게 불빛들이 직선으로 난다든가 이런 저희가 찍히는데 이런 때에는 우리가 장노출 사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장노출. 노출을 시간을 좀 많이 줘가지고 길게 셔터 스피드를 늘어뜨려 가지고 찍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흐르는 물을 갖다가 우윳빛으로 만들기 위해서 15초 정도를 준다고 그랬죠. 이런 것은 그 아래로 해가지고 노출을 컷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하고 한참 있다가 컷 해가지고 찍는 사진 셔터 이 스피드를 우리가 노출을 길게 준다 해서 장노출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진은 장노출로 찍어야 된다. 그리고 해변가나 이런 바위 있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물을 갖다가 찍을 때 15초 정도나 10초나 이렇게 주고 찍어야 되는데 뭐가 필요죠? 특히 필히 삼각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리모트 컨트롤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타이머, 셀프 타이머 가지고 조정을 해가지고 셀프 타이머로 자동으로 딱 찍히게 해야만이 흔들림이 없는 이러한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되고,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찍을 때 셔터 스피드가 늦어지는 거, 그것을 머릿속에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왜? 막 찍다가 셔터 스피드가 떨어진다. 그러면 차칵차칵 이런 식으로 가다가 자꾸 손 사운드가 늦어져요. 절컥 이런 식으로. 그러면 빠른 셔터 스피드의 이 사운드는 굉장히 셔터 스피드가 굉장히 확보가 돼가지고 많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고, 반대로 이 사운드가 철컥 내려가면 어때요? 셔터 스피드가 아래로 초가 60분의 1초나 이 아래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운드도 귀로 해가지고 그걸 확인할 수가 있다. 네. 자, 여기서 셔터 찰칵 정도는 10초, 20초, 30초 이상으로 30분, 1시간으로도 촬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노출로. 우리가 쓰는 디지털은 아주 긴 시간의 장노출은 불가능하고 기계식 필름 카메라만 가능하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주 엄청나게 긴 장노출의 사진, 작품 사진 이런 것을 가지고 찍을 때는 긴 장노출은 기계식에만 가능하고 어느 정도는 되지만은 이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네. 항상 이런 것을 극복을 하려면 이건 극복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 흔들림 사진은 극복하는 방법은 없고, 꼭 여러분이 극복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다? 삼각대를 항상 옆에다 들고 다녀야 된다. 네. 아시겠죠? 자, 이 셔터 스피드에도 황금률이 있어. 황금률이. 초점거리 초분의 1초인데 이것은 단렌즈의 경우에 단렌즈, 우리가 쓰는 뭐 줌렌즈 이런 데서는 그 얘기가 아니고, 자, 초점거리 분의 1초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35mm 카메라를 우리가 했을 때는 35분의 1이 되고, 50mm짜리를 내가 렌즈 가지고 찍는다 했을 때는
50분의 1초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황금비령. 자, 여러분이 만약에 35mm 렌즈의 경우 어떻게 하느냐고 꼭 물어요. 자, 35mm는 30분의 1초나 40분의 1초에 거기에 근사치를 두라는 얘기다. 이게 근거가 없다? 예전에 사진학개론, 여러분들 사진학개론의 그 교재에 보면은 이 교재는 각 어느 대학교에서 뭐 여러 대학교에서도 교재로도 써요. 근데 여기서 보듯이 렌즈의 초점거리보다 약간 높게 셔터 스피드를 세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24mm짜리 28mm, 24에 28은 30분의 1초로 세팅을 해요. 그러면 35mm에서 50mm는 60분의 1초, 85에서 100mm는 125분의 1초석 이렇게 약간씩 135에서 200mm 망원 렌즈는 250분의 1초, 300mm는 500분의 1초 이런 식으로 해서 렌즈보다 약간 높게 세팅을 셔터 스피드를 그렇게 세팅을 하더라 그 얘기예요. 네. 아시겠죠? 여기에서 황금 비율이 맞긴 하지만 600mm 같은 대형 줌 렌즈는 이게 안 된다. 흔들리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대형 우리가 줌 렌즈를 사용할 때는 약간만 흔들려도 엄청나게 흔들리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는 천분의 1초나 뭐 이런 거 가지고는 부족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찍기 위해서는 초점거리 곱하기 2가 등장을 해요. 이제 이거 다음으로 안전하게 찍기 위해서는 초점거리 곱하기 2가 등장을 하는데 왜 이게 등장하냐? 절대 흔들릴 수가 없다는 거죠. 곱하기 2를 하면. 자, 50mm 곱하기 2 하면 얼마가 되죠? 100이 되죠. 그러면 100분의 1초를 놓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80mm, 이빨이 16, 160분의 1초 놓으면 절대 80mm에서는 85mm, 80mm에서는 절대 160분의 1초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곱하기 2를 놓고 찍으면 여러분들이 절대 실패할 확률이 없다. 셔터 스피드는. 그래서 현명하게 안전하게 곱하기 2로 가라는 거예요. 자, 내가 50mm다. 그러면 100분의 1초. 만약에 35mm다. 그러면 곱하기 2. 70분의 1초. 뭐 이런 식으로 절대 곱하기 2로 하면 실패할 확률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중급 이상이 돼가지고 찍는다 할 때는 이것도 무방하다. 교재는 각 대학에서 교재로는 쓰지만은 이거보다 더 안전하려면 곱하기 2로 가고 이 정도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자, 이에 대해 여러분 카메라 세팅 매뉴얼이나 이런 걸 보면 셔터 스피드 최저치 세팅에 최저값을 설정해 주시면 카메라가 최저값 이하로는 안 내려가려고 제어를 해준다. 카메라 자체에다가 여러분이 그걸 세팅을 해놓으면 그 아래로는 안 내려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놓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초보자일 경우에는 뭐 항상 60분의 1초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80분의 1초. 초보자는 80분의 1초를 될 수 있으면 내려가지 말아라 하면 안 내려갈 분들은 이 세팅을 해주면 된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세팅을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왜 그냥 만약에 그게 아래로 해서 그렇게 내려가서 찍으면 백발백중 핸드블러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는 것을 쓰시던가. 요즘 디카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게 굉장히 카메라가 좋은 제품도 많이 나오고 그런 시스템도 IS 기능이 있는 그런 카메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손에 수전증 있는 수전증 잡는 저거는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하고 가볍고 한 카메라, 소니 알파 시리즈 같은 거, 소니 미러레스 카메라들은 그런 IS 기능이 자체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릴 이유는 없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해놨는데, 자, 우리가 좌우로 흔들린다거나 소니 미러레스 스테빌라이저 시스템인데 이렇게 흔들릴 때는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롤링 해가지고 지가 잡아요. 자, 이것을 갖다가 스테빌라이저를 끄고 찍었더니 요런 잔상으로 해서 사진이 나오더라. 그리고 온을 시켰더니 이렇게 정상적으로 손이 흔들리는 것을 소니가 잡아주더라. 이렇게. 자, 엄청난 차이가 있죠. 네. 자, 이 사진도 딱 핸드블러가 딱 됐는데 정상적으로 온 시켜 놓으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잡아냈어요. 여기에서도 지금 이 조형물이 흔들렸어요. 근데 핸드블러를 스테빌라이저 온 시키고 오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잡아내더라. 그래서 스테빌라이저 시스템이 이렇게 중요하다. 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미세한 떨림에도 잘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돼요. 아니면 뭘로 찍어야 된다? 삼각대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찍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제조사 스펙은 4, 5 내지 스탑, 실제 체감 스펙은 2에서 3 스탑이 되더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니 알파 6600 같은 거 쓰시는 분들, 그리고 캐논 스테빌라이저나 현실감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2 내지 3 스탑 정도더라. 이렇게 이제 봐요. 이 말은 2 스탑은 4배, 3 스탑은 8배. 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안전하게 찍으려면 곱하기 2 해가지고 8로 나누니까 4다. 그러니까 100분의 1에서 4스탑을 빼면 12분의 1초가 되더라. 이건 그냥 이론상이에요. 이론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아까처럼 안전하게 곱하기 2 해가지고 찍는 게 좋다. 네. 아시겠죠? 자, 모션 블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재를 보면 우측표와 같아요. 이렇게. 하지만 이 표를 우리가 외울 수도 없어. 다. 어떻게 이걸 다 외워가지고 가지고 다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찍고자 하는 피사체는 주로 10m 내외에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이 찍으려고 하는 피사체는 거기다가 10m 정도 안쪽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피사체는 측정이 불가능하니까 움직임도 잘 나타나지도 않아요. 근데 10m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거의 저거에 가만히 10m에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움직이지 자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지해 있는 사람은 15분의 1초, 걷기 시작하면 200분의 1초, 약간 이렇게 빠르게 뛴다든가 하는 것은 500분의 1초, 그 다음에 완전히 달리는 사람은 1000이나 2000분의 1초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하다. 여기서 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
100분의 1초. 그 다음에 200분의 1초 여기가 맞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 200분의 1초의 때와 100분의 1초. 예. 창이 어느 정도는 낮지만 약간 이렇게 틀어지기 시작해요. 자, 적당히 뛴다. 500분의 1초. 그 다음에 아주 빠르게 뛸 때는 1000분의 1초나 2000분의 1초. 예. 자, 24mm 손이 떨리고, 그리고 핸드블러 15분의 1초, 모션블러 500분의 1초 이런 정도인데, 이것을 4로 나누면 6분의 1초로 촬영하면 백발백중 떨린다. 자, 이걸 갖다가 15분의 1초로 찍는다. 그러면 핸드블러는 극복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하지만 여기에서도 모션블러에 움직이는 물체는 이보다 500분의 1초 찍어야 된다. 모션블러를 잡으려면. 네, 그 사람이 움직이는 그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 부분에서는 약간 혼동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셔터 스피드를 올려서 찍는 게 좋다. 뭐 곱하기 2를 하든지 해가지고 제일 안전한 게 아까 곱하기 2라고 그랬죠. 항상 여러분의 렌즈에 곱하기 2 해가지고 찍으면 굉장히 안전하게 찍으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초보기를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찍으면 이게 이제 앞으로는 이해가 가요. 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게.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200mm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손이 떨리는 사람과 가만히 서 있는 사람, 그걸 보니까 핸드블러는 60분의 1초면 되고 모션블러는 15분의 1초면 충분히 잡는데, 그걸 갖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결론은 60분의 1초가 정확히 맞더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아무리 설명해 줘도 여러분 촬영자의 각자의 그 가지고 있는 것마다 다르고, 또 손이 떨리는데 손이 떨리는 그것마다도 다르고, 모든 개개인이 다르고 피사체와 거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거의 맞다 이렇게는 못 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좀 어느 정도의 초수를 올려가지고 찍는 게 제일 좋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려면 자꾸 사진을 어느 정도 찍어서 나한테는 뭐 80분의 1초가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을 갖다가 여기서 요 정도로 해서 핸드블러나 모션블러를 없애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 개개인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분은 손을 약간 조금 떠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심하게 떠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감안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접사의 도구와 방법. 접사가 뭐죠? 말 그대로 가까이 찍는다. 가까이 찍는 사진. 예. 그 도구와 이제 방법. 그리고 패닝 기법. 패닝 기법 보니까 패닝 기법이 뭘까 이렇게 꼭 묻는 사람도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자, 접사의 도구의 방법은 우리가 일단은 렌즈 매크로나 마이크로 렌즈가 필요겠죠.
자, 여기서 마이크로와 매크로의 그 차이점, 현미경하고 돋보기, 볼록 렌즈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마이크로나 매크로나 차이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마이크로는 축소, 매크로는 뭐예요? 확대. 예. 그러니까 마이크로는 미세한 부분을 촬영한다는 얘기고, 마이크로는 미세한 피사체를 확대해서 촬영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 얘기예요. 네. 이 어원이 그러니까 어원이 약간 달라요, 이게.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배율, 렌즈의 배율은 접사 사진에서 필름에 나타나는 피사체의 크기를 결정하는 단위인데, 그거에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배율이라고 그래. 배율 단위는 자 1.8 곱하기 0.125 1대1 곱하기 1 8대1 곱하기 8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접사 사진은 1.8 0.125 하면 이 아래로 가면 일반 사진이고 위로 올라가면 현미경 사진이다. 그래서 매크로와 마이크로가 이렇게 다르다. 접사 사진, 일반 사진, 그 다음에 현미경 사진 엄청나게 확대해가지고 현미경 사진이 된다. 여러분이 지금 왼쪽 하단에 보시는 이 렌즈는 저기 매크로 이게 렌즈예요. 이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접사 사진을 찍는 건데 1.8배 했을 때는 이런 식 4분의 1, 2분의 1, 1x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크게 확대를 하느냐.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매크로 렌즈는 100mm짜리 한국에서는 100마라고 하죠. 100마 100mm다 해서 100마라고 하는데 100mm짜리가 최고의 렌즈다 우리가 이렇게 칭해요. 그래서 매크로 렌즈는 거의 100mm가 최고다. 지금 여기 사진에도 100mm짜리로 되어 있는데 매크로 100mm 캐논 이런 렌즈가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선호하는 게 100mm다. 그래서 100마라는 애칭을 가지고 얘가 무지 잘 팔리는 렌즈로 통용이 된다. 자, 접사의 도구와 종류. 1번 크로즈업 렌즈. 예, 일종의 우리가 얘기하는 돋보기 크로즈업 렌즈. 그러니까 일반의 크로즈업 렌즈는 세 장을 한 조로 구성돼요. 세 장이 한 조로 해가지고 1 곱하기 2 곱하기 3x 해가지고 혹은 4x까지 표시가 된다. 1, 2, 3의 렌즈 중 1과 3을 더해서 4가 된다. 그죠? 1하고 3하고 하면 4가 되죠. 예. 그리고 4가 되고 1, 2, 3 2하고 3하고 더해가지고 5가 된다. 그리고 세 장 모두 합치면 6x가 된다. 네. 이 렌즈들의 카메라의 렌즈 앞에 필터를 빼고 그 자리에 돌려서 붙이는 돋보기형 그런 렌즈도 있고 초점거리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므로 작은 물체는 크게 확대된다. 이것도 단렌즈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가야 된다. 멀리 떨어지든지 그런 장단점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렌즈의 장점은 작은 것을 찍기 위해 이용은 되지만 도구 중 가장 값이 싸나 약점은 심도가 얕고 가장자리가 흐려진다. 네. 그러니까 가운데는 짱나게 찍히지만 가에는 흐릿해진다. 그렇다고 이거 가지고 100mm짜리 가지고 사진을 못 찍느냐? 그건 아니다. 잘 나온다 사진도. 네. 그러니까
최소의 거리 중심으로 일정한 한도만 맞음으로 초점 맞출 때 약간의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익스텐션 링이라고 해가지고 중간 링이 있는데, 그러니까 카메라 몸체와 렌즈를 분리하고 몸체의 중간에 렌즈를 끼운 후 다시 그 위에다가 렌즈를 끼우는 그 중간 링이 있다. 이 링은 세 개로 되어 있는 단순형이 있고, 그 다음에 줌링이라고 해서 조절장치가 있는 링을 돌려가지고 배율을 변화시키는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링을 사용하는 장점은 20mm, 30mm 모든 렌즈에 사용할 수 있어. 밝기에는 뭐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단지 중간에다 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마이크로 렌즈. 렌즈 자체가 접사를 촬영할 수 있는 수치를 보정하고 근접 촬영을 위해 가지고 고안된 렌즈다, 마이크로 렌즈는. 그래서 편리하지만 아까 같이 그 캐논 100mm 같은 거 문제는 굉장히 고가라는 점, 돈이 비싸다는 거. 네. 그러니까 복사를 자주 하는 경우는 이 렌즈의 편리함과 아주 높은 화질을 우리가 찍을 수 있다. 네. 100mm 마이크로 렌즈가 거의 주로 활용되지만 뭐 50mm나 200mm나 70에 180mm나 뭐 이렇게 마이크로 렌즈가 구비되어 있는데, 최근에 나온 캐논 R 시리즈에 찍을 수 있는 35mm 카메라가 있어요. 35mm 이 매크로가 되는 게 있어요. 35mm에서 스위치를 움직이면 매크로 렌즈로 바로 저걸 변하는 그런 렌즈도 있다. 네. 다음에 이제 뭐 벨로우즈인데, 이것도 중간링 형식으로 해가지고 자바라 형식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렌즈를 몸체에서부터 멀리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고, 미세한 것을 맑게 보이며 빛의 감량을 없이 찍을 수 있다. 예. 이건 자바라 형식으로 해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하다, 이건. 하지만 고배율 접사에는, 굉장히 고배율 접사, 막 끌어당기는 그런 접사에는 굉장히 좋다. 예. 그리고 이제 기타 접사의 도구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알지만 뭐가 필요하다? 삼각대가 필요하다. 거기에 릴리즈가 필요하다. 예. 그리고 어때요? 요즘 이베이나 뭐 이런 데다 물건을 찍어가지고 옷이나 이런 걸 찍어가지고 올릴 때는 뭐가 필요하다? 조명기구가 필요하다. 그것도 찍으려면 LED, 특히 LED 같은 거, LED하고 일반 할로겐 텅스텐 이런 거하고 조명이 달라진다. 텅스텐 같은 경우는 찍으면 붉은 빛이 엄청나기 때문에 술 먹은 사람처럼 나온다. 빨개진다. 그렇지만 요즘은 LED 시대이기 때문에 LED로 찍으면 너무 좋다. 굉장히. 그래서 조명기구가 접사 전용 마이크로 조명도 있기 때문에 그 얼굴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찍을 때, 꽃을 찍을 때 둥근 링 스타일로 돼가지고 LED 라이트이 있어요. 렌즈 그쪽에 붙여가지고 렌즈를 통해 이렇게 찍게 돼 있는 둥근 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렌즈 부분에다 붙여가지고 플래시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요즘은 LED로 해서 아예 나와가지고 온오프 시키면서 찍고, 예전 방식, 이 TTL 방식 스트로브, 그러니까 플래시에다 부착해가지고 TTL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찍는 사진이 있다. 네. 그러니까 접사 전용
이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찍어야 된다, 사진을. 자, 여기에서 이제 또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분무기예요. 그러니까 스프레이통, 꽃 같은 데다 이렇게 칙칙 뿌리려면 물방울을 맺히게 해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프레시하게 생생한 그런 저거를 얻기 위해서는 스프레이가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반사판이 없으신 분들은 뭘로 한다? 알루미늄 호일로 판에다가 해가지고 그늘진 부분을 환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알루미늄 호일 같은 것을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그렇게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반사판을 사가지고 쓰시면 되고, 그 이외에 배경 처리를 하기 위해서 뭐 실외가 됐건 실내가 됐건 뭐 바람막이도 할 겸 해가지고 뭐 우산이나 종이나 뭐 등등 이런 것을 사용 도구를 사용하면 인위적인 느낌 나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네. 뭐 이제 그러고 나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주제에다가 빛을 이용해서 배경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찍어야 돼요. 꼭 찍어가지고 한번 사진을 가져와 보시기 바래요. 초점은 뭐 여러분들이 뭐 이제 거의 아시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자동 초점 장치가 있는 렌즈면은 그냥 안전하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자동 렌즈, 자동 초점. 그리고 수동으로 맞출 경우 미세한 손떨림이 있기 때문에 초점이 흔들리면 틀려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숨을 쉬지 말고 긴장한 상태로 찍어라. 네.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숨을 먹고 손을 댈 수 있으면 안 떨리게 해서 잠깐 그렇게 찍는 게 좋다. 그리고 꽃을 갖다가 잎사귀나 이런 것을 약간적으로는 잘라 먹어도 그렇게 무방하다. 너무 꼭 넣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렇게 확대되게 예쁘게 이렇게 찍으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이다. 자, 여기서는 이제 패닝 기법이 나오는데, 패닝 기법이라는 것은 지금 저 보면은 피사체가 스탑도 되고 뒤쪽에 건물이 흔들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카메라를 들고 지나가는 차, 쉽게 패닝 기법이라는 게 뭐냐, 차가 진행 방향으로 내 카메라도 같이 따라가면서 그 셔터 스피드를 누르는 게 우리가 패닝 기법이라고 얘기한다. 같이 가는 거죠, 같이. 네, 같이 가면서 찍는 거예요. 자, 지금 패닝 기법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네. 항상 카메라를 안 움직이고 그냥 찍었더니 차가 어때요? 피사체가 흔들렸죠? 모션 블러가 돼버렸죠? 자, 그렇지만 내가 차가 가는 진행 방향으로 똑같이 놓고 셔터를 눌렀을 때는 이렇게 스탑된 사진이 나오면서 뒷 배경이 흔들리는 사진이 되더라. 똑같이. 아시겠죠, 이거? 자, 이것을 찍으면 어때? 차 광고 같은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차 광고 같은 데 보면 차가 달릴 때 차는 깨끗이 나왔지만 뒤에 생동감 있는 사진이 나오죠. 뒷 배경은 아웃포커싱이 약간 되면서 굉장히 스피드감 있게 달리는 타야 같은 데는 달리는 게 나타나요. 그런 방법으로 찍는 거예요, 이게. 네. 자, 속도가 느리다. 일단 촬영 요령은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하고 30분의 1초 정도 그 이하, 그러니까 뭐 20분의 1초나 이런 정도 늦게 하고, 왜 그러냐면 셔터 스피드가 너무 길어지면
피사체가 흐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주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길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도가. 셔터 속도는 주변 밝기에 좌우되며 너무 밝으면 노출상 느린 셔터 속도가 안 나오므로 어떻게 했나? 엔티 필터 같은 것을 사용해 가지고 찍으면 셔터 스피드가 나온다. 그래서 항상 빛이 밝으면 엔티 필터를 해서 다운 시켜 가지고 찍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또한 카메라로부터 피사체나 배경의 거리에도 관건이 깊으니까 너무 멀면 흐르는 효과가 약해지고 너무 가까우면 너무 흐려져서 피사체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옆으로 스치며 지나가는 방향이라도 속도감을 강하게 어떻게 한다? 표현이 된다. 네. 그래서 피사체를 따라가면서 찍는다. 그러니까 파인더의 한 곳을 피사체에다 고정시켜 가지고 뭐 앞이면 앞, 중간이면 중간 이런 식으로 고정시켜 가지고 쫙 그걸 따라가면서 어느 위치에 한번 고정시킨다는 건 사실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쉬운 방법으로 함께 달리는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 내부에 외부로 해서 배경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잘 찍는 방법이 있다. 네. 배경을 흘려 찍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배경을 싹 이렇게 흘려 찍는 방법. 상체를 돌려가지고 카메라를 쫓아가면서 찍는다. 자, 이렇게 해서 섰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흘려가지고 쭉 가면서 찰칵 찍으면 돼요. 셔터 스피드는 높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찰칵 찍으라는 거죠. 그러면 배경이 싹 흔들리겠죠. 옆에서 같이 이동하면서 찍는 방법. 두 차량으로 달리면서 한 차량을 찍는 방법. 자, 이게 뭔 얘기냐? 그러니까 같이 달리면서 찍는 거, 같이 가면서. 그리고 영화 촬영할 때도 똑같이 이동하면서 찍죠. 그 얘기야. 그러니까 차량으로 가고 한쪽에서도 차량으로 따라가면서 찍는 거예요. 그러면 배경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여기는 초점이 맞았으니까 딱 됐겠지만 뒤쪽은 배경이 어때? 스피드감 있게 생동감이 있는 그런 상태로 변한다. 네. 함께 타고 가면서 찍는 방법, 즉 컨테이너 같은 넓은 트린 차량 위에서 삼각대를 이용해서 찍는 방법이 있다. 네. 이제 아시겠죠? 이거 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다음 시간에 패딩샷은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접사 촬영도 내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지금 야경 사진을 찍는 방법을 갖다가 해달라고 해서 지금 야경 사진 찍는 방법을 이 뒤쪽에다가 얘기를 해주려고 지금 바로바로 이제 한 건데, 자, 우리가 사진을 찍다 보면 무슨 결과를 초래하냐면 사진이 늘지도 않고 그게 그거 같기도 하고 자기는 그걸 못 느껴요. 또 느꼈다고 해도 사진이 실증이나 자꾸. 그럴 때에 사람들이 찍기 쉬운 야경 사진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야경 사진을 이렇게 웹사이트나 아니면 누가 찍은 걸 보면 이러한 식으로 해서 굉장히 멋있게 잘 찍어요. 깨끗하게. 네. 야, 이 사람 사진 뭐지 잘 찍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 초보자도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게 야경 사진이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돼가지고 사진이 늘지도 않고 아무 무의미하고 그럴 때 야경 사진을 한번 찍어봐라. 그러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거라는 거예요. 이 야경 사진
찍는 방법이 있어요. 야경은 무조건 뭐가 필수다? 삼각대, 릴리즈 이런 게 필수다 이건. 자, 이 야간 촬영의 공식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게 한번 해봐요. 오늘 집에 산에를 올라가든 뭐 어디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하는데, 자, 야간 촬영의 공식은 ISO를 낮춰라. 무조건 ISO를 높이려고 하지 말아라. 네. ISO를 낮추고 F값을 올려주고 노출 시간을 길게, 그리고 타이머 2초. 이게 공식이에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준 거야. 야간 촬영의 공식. ISO를 낮추고 F값을 올리고 노출 시간을 길게, 빛이 많이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2초 타이머 체크. 이런 식으로. 자, ISO를 낮추면 어때요? 노이즈가 안 끼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노이즈가 낀다고 그랬잖아. 자, 아래로 최대한도로 낮추면 100이나 50에서는 ISO가 거의 없다. 최대로 낮춰라. 그리고 F값은 올려라. 어디로? 자꾸 위로 올라가면 조리개가 열리기 때문에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빛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노출 시간을 길게 하라는 얘기는, 노출 시간을 길게 15분의 1초, 30분의 1초, 8분의 1초 이런 식으로 노출 시간을 될 수 있으면 길게 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카메라에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 타이머에 셀프라는 데가 있어요. 그 메뉴에 보면 셀프라는 데 가가지고 오 이렇게 돼 있어요. 셀프 타이머. 그것을 ON으로 올려가지고 거기에 보면 어느 카메라는 10초, 어느 카메라는 15초, 어느 카메라는 2초 있는데, 거기에서 2초로 타이머를, 셀프 타이머를 딱 해줘가지고 셔터를 딱 눌러요. 그러면 2초 있다가 찰칵 하니까 2초만 주라는 얘기. 아시겠죠? 항상 야경 촬영을 갈 때에는 릴리즈하고 삼각대는 필히, 이거 없으면 절대 못 찍는다. 아무리 신이라기도 못 찍는다 이거.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이 초보자가 찍어도 이런 수준은 다 찍어낸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찍으나 전문가가 찍으나 이런 사진은 여러분도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대로만 하면. 자, 이게 바로 야경 이제 찍으면 나도 사진 잘 찍는구나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감탄을 해요. 네. 이 야경 촬영의 공식이 항상 머릿속에다 외워가지고 그대로 한두 번만 해보면 나중에는 자동으로 돼요. 그냥 네. 찍어봐요. 오늘 저녁에 깜깜할 때 어디 가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야경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은, 가을이나 어느 도시를 이렇게 갔는데 불빛이 휘황찬란하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 어디 가서 와인도 한 잔 먹고 싶고. 자, 그러면 그 한 폭의 그림을 일단 남겨야 되니까 이것을, 이 야경을 어떻게 한 프레임으로 여기다가 다 삽입을 시켜가지고 담지. 제가 항상 얘기하죠. 찍기 전에 한번 빨리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 다음에 야경 사진은 거기다가 장노출이기 때문에 노출을 장시간 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 자, 장노출이 뭐냐? 셔터가 열리는 노출 시간을 길게 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셔터가 열리는 사진. 그러니까 결국에 초를 많이 준다 그 얘기죠. 셔터가 빛을 들어가고 컷. 그죠? 근데 그 시간에 카메라를 들어 올려가지고 보고 별 저거를 해도 컥 소리가 안 나요.
놓으면 그때 컥 소리 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타이머 셔터 스피드를 굉장히 길게 놓고 찍는다 그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장노출이라고 한다. 자, 보통 사진은 셔터에 의해서 60분의 1초나 80분의 1초 등의 속도로 찍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장노출 피사체 카메라를 다리에 고정시켜 가지고 셔터를 아주 오래 열어놓고 노출을 길게 해서 빛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깨끗한 사진을 얻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장노출의 장점은 첫째, 노이즈가 없고 사진이 깨끗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노출 사진을 밤에 찍으면 누구나 다 찍을 수 있는데 전문가 프로 뺨치듯이 찍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장노출로 찍으면 어떻다? 노이즈가 절대 없고 화질이 깨끗하다. 밤에지만 이런 식으로 잘 찍을 수 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렌즈의 특성이 여기에서 나타나요. 자,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는데 빛이 갈라진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가로등이나 빛이 있는 데는 이게 갈라지는데 이것은 왜 갈라지느냐? 여러분의 렌즈 안에 렌즈에 조리개가 있는데 날수에 의해 가지고 자 여기에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넷, 6개. 여러분이 조리개가 날수가 6개짜리면 이렇게 6개로 갈라진다. 그 얘기예요. 자, 지금 이게 6개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리개 날수가 빛갈라짐이 6개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렌즈의 특성인 빛갈라짐은 자동차의 움직이나 자동차 빛의 궤적 이런 것이 나타난다. 네. 이 궤적 보이시죠? 이렇게 길. 네. 자, 장노출은 노이즈 없는 선명한 사진과 빛의 갈라짐과 빛의 궤적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게 장노출의 장점이다. 네. 자, 초보 카메라 유저들이 제일 잘 찍는 사진이 바로 야경 사진이다. 그래서 왜? 공식만 쉽게 머릿속에다 외우면 처음 카메라를 금방 산 사람도 이 공식만 대립하면 그냥 자동으로 야경 사진은 기가 막히게 찍는다. 네. 어떤 사람 사가지고 야경 사진을 먼저 찍는 사람이 있어요. 네.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봐봐. 내가 찍은 건. 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찍냐, 야경 사진을. 바로 간단해요. 공식은 이대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까 뭐라 했죠? IS 감도는 무조건 낮게. 조리개 F값은 높게, 노출 시간은 길게, 장노출, 그리고 타이머는 2초. 아시겠죠? 자, 여기서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더 쉽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조리개 우선 모드, 카메라를 A 모드, 아니면 캐논 같은 경우는 AV 모드 설정 됐죠? 자, 소니와 나이콘은 A, 캐논은 AV 거기다 설정을 해요. 조리개 우선 모드. 자, 지금부터 너는 조리개를 우선으로 한다 그 얘기예요. 조리개 우선 모드. 자, 두 번째, 카메라 다리에다 고정을 딱 해놓고 긴 노출 시간에 카메라를 안 흔들리게 그래야 사진도 흔들리지 않겠죠. 블러가 안 생긴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튼튼하게 풀밭 같은 데다 흔들리게 해놓으면 안 되고 넘어지면 카메라가 다치니까
안 넘어질 수 있는 데다가 딱 고정을 하고, 자, 카메라를 고정을 안 하고 찍으면 어떻게 돼요? 블러가 일어나겠죠? 흔들리는 사진이 돼버리니까 절대적으로 카메라 다리가 안 흔들리게 잘 해놓고 10초 정도의 긴 노출이 필요할 시 카메라가 흔들리면 상이 흐트러져서 상에 그 잔상들이 맺힌다. 예, 고정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꼭 삼각대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카메라를 삼각대에다 고정을 한 다음에,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어느 분은 에이씨 그거 뭐 비싸게 주고 사, 그냥 저 15불짜리 아니면 99전 스토어에 가서 파는 뭐 5불짜리. 절대 안 돼요. 그건. 그래도 최소한 70불 이상짜리 튼튼한 거. 요즘은 가본으로 된 것도 있고 뭐 가벼운 것도 있지만 튼튼한 거. 그래야 훗날에도 쓰고 대물림할 수도 있어요. 카메라 다리는. 그렇기 때문에 싸구려를 쓰면 절대 안 된다. 네. 이건 조금 투자를 하셔야 돼요. 70불 정도만 돼도 이 카메라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건 좋은데 3, 40불짜리인 거 쓰면 카메라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뻑뻑뻑 이러니까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도 좀 괜찮은 거 사고, 그 다음에 카메라 릴리스도 뭐 카메라 살 때 따로 릴리스가 있으면 그걸 쓰든지 아니면 와이어레스로 가만히 서가지고 구경하면서 찍든지 이런 식으로 유선과 무선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릴리스는 그다지 비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줄로 된 걸 하든지 아니면은 와이어레스로 쓰든지 해가지고 카메라를 잘 고정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세 번째, IS 감도를 낮춘다. 100이나 200으로. 네. 그리고 IS를 오토 수동으로 바꿔서 IS 100에서 400 정도로 설정한다. IS를 보통 오토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저도 어떨 때는 보면은 실내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거기다, 실내 들어가도 어떨 때는 오토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지금까지는 거의 제가 뭐 그냥 맞춰가지고 쓰니까 안 적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불편하다면 오로로 이렇게 놓고 써도 무방해요. 자, 이 야경에서는 매뉴얼로 바꾸시고 오토를 갖다 풀라는 얘기예요. 오토로 쓰지 말라는 얘기지. 100이나 400으로 먹는다. 딱 지정해서. 자, 일단은 뭐 100으로 논다고 칩시다. 100. 어둡거나 바람 상태에 따라 가지고 그 상태 이제 100에서 400 정도인데 바람이나 이런 상태에 따라 가지고 400으로 가느냐 100으로 가느냐 여러분이 그걸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못 온다면 100으로 한번 찍고 400으로 한번 찍어봐요. 어떻게 차이 나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또 듣게. 그래서 자, 조리개를 어떻게 해준다? 조인다. 그래야 사진이 깨끗이 나오니까 조인다. F값을 높인다. 결국에 F10 이상으로. 그러니까 뭐 대낮에 해변가나 이런 데서 찍듯이 F값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F값이 보통 대부분 렌즈에서 F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빛 갈라짐 현상이 극대화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F값 조여줘야 된다. 조리개를. 자, 조리개는 F값으로 조정한다. 즉 F값을 올린다 하면 열린 조리개가 닫아진다. 이 이야기는 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길게 준다는 이야기다 이게. 자, 다시 말해서 조여놓으면 구멍이 작아가지고 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길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노출을 길게 주기 위함이다. 조리개값은 렌즈의 특성과 연관이 관계가 아주 많다. 그러니까 처음 초보자들은 조리개를 열고 찍는 사람들이 많아요. 빛을 많이 받으려고. 근데 조리개를 조이고 찍으면 사진이 어때요? 밝고 굉장히 선명해진다. 평상시에도 제가 얘기해서 조리개를 조이고 찍으면 짱한 사진이 나타나지만 열고 찍으면 흐리멍텅한 사진이 된다고. 밝긴 하지만 그래서 조리개를 조여가지고 빛을 작게 주면 선명하고 굉장히 화질이 좋다. 조리개 최대 개방보다 살짝 완전히 적어오는 것보다 살짝 조여주는 것이 화질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장노출 경우에는 F값이 10 정도 돼야 된다. 10 정도 되면 이런 스타일로 해가지고 괜찮은 사진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노출 시간은 적절히 조절해서 바람이 많이 불거나 바닥이 불안전한 상황, 노출 시간을 줄여라. 그럴 때에는 바람이 많이 불면 노출 시간을 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출 시간을 어떻게 줄입니까? ISO를 약간 올리면 되잖아요. 100이었던 것을 뭐 400으로 올린다든가 많이 불면 약간 올려주면 되고, 그리고 F값을 16에나 뭐 10 있으면 8 정도로 내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지대가 높거나 바람이 세고 바닥이 뭐 울퉁불퉁 해가지고 불안정할 때는 노출 시간을 좀 줄여준다. 노출을 줄이려면 ISO 값이나 F 값을 낮추면 된다. ISO는 그러니까 약간 올려주고 F 값은 약간 내려주고 아까 10 정도 줬으면 8 정도로 F 값을 내려주라는 얘기예요. 렌즈에. 자, 그리고 타이머는 2초 타이머를 설정을 한다. 누를 때 미세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릴리스를 사용하고 타이머는 2초 타이머를 딱 준다. 왜? 손떨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흔들림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작업 도중 카메라에 셨다가 수작업 때는 먹통이 돼서 늦게 다치기 때문에 퍽! 그러고 가만히 있어 얘가. 그리고 좀 있으면 한참 있으면 컥 하니까 꼭 카메라가 먹통 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릴리스 이런 거 릴리스를 가지고 눌러가지고 사용해라. 그리고 카메라를 RAW 사진으로 찍어서 후 보정할 때 눈으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그 경치를 눈으로 감상을 했던 것을 머리에 떠올려가면서 후 보정을 하면 그 느낌 기억으로 해서 후 보정을 하면 멋있는 사진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찍는 방법이었어요. 이제 주의사항. 너무 어둡다 보면 카메라가 어떻게 해요? 카메라 초점을 못 잡아요. 절대적으로. 어두운데 무슨 카메라가 멍청한 카메라인데 어떻게 그걸 잡냐고. 못 잡아요. 절대 초점을. 이럴 때 자동 대신 매뉴얼에서 수동 초점을 사용한다. 수동 초점. 이것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은 카메라 옵션에서 피킹 기능을 활용한다. 자, 피킹이 뭐예요? 초점이 맞은 부분에 흰색을 칠이 붙여지는 기능이다. 초점이 맞은 부분에 흰색이 이렇게 맞춰져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메뉴에 보면 피킹. 그러니까 초점 맞은 부분은 흰색이 싹 이렇게 칠해져요. 여러분이 해보시면 집에서 해보세요.
이것을 갖다가 피킹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그리고 또한 야경 촬영은 무한대로 놓고 찍는 게 보통 일상적인데 어떤 렌즈는 무한대가 초점이 나간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렌즈를 약간 빼주고 찍어라. 그러니까 무한대로 놓고 찍는데 렌즈를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 되는 그런 렌즈도 있어요. 그때는 약간 돌려가지고 어느 정도 약간 당겨가지고 너무 무한대로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약간 빼줘라. 또한 야경 사진은 렌즈나 카메라에 IS 기능이 있죠. 여러분들 아까 손떨림 방지 여기서는 꺼준다. IS 기능 매뉴얼로 찍는다. 매뉴얼로. 왜 그러냐면 IS 기능이 또 뭡니까 하시는 분들은 바보죠. 이제 매번 얘기하는데 손떨림 방지 기능이다 그거에. 또한 플래시 사용을 특수한 경우 외에는 안 한다. IS 기능은. 플래시를 사용하다 작광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딴 광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카메라마다 다르겠지만 여기에서는 그 잡다한 광선 때문에 노출 보정 제로로 찍을 때 가끔 밝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자 어두운 것을 밝게 밝은 것은 어둡게 카메라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생각은 딴 생각을 하는데 이 카메라는 멍청해가지고 어두운 것은 밝게 찍으려고 하고 밝은 것은 어둡게 찍으려고 해요. 이게 카메라의 습성이에요. 이런 식으로 측정하려고 해요. 카메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도 한쪽에다가 이렇게 메모라이즈를 시켜줘요. 자, 항상 야간에는 플래시를 꺼준다. 플래시 켜고 야간 촬영하는 사람은 없다. 절대. 플래시는 거의 안 쓴다. 안 가져가도 된다. 플래시는. 절대 야간 촬영하는데 플래시는 도움이 안 된다. 자, 그럴 땐 노출 보정 EV 0.3에서 1까지 내려서 마이너스 1 스텝 정도로 찍는 것을 권장을 해요. 그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우리가 엄청나게 길게 이렇게 얘기해봐야 잡소리 같이 들려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공식대로만 찍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공식. ISO 낮추고 F값 올리고 노출 시간은 길게 그리고 타이머는 2초. 릴리스와 삼각대. 땡.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찍어요.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꼭 한 장씩 제출을 해봐요. 얼마나 잘 찍었나. 그리고 만에 하나 의문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고 이제 코너 브레이크에 들어가시는데 3주 동안 잘 쉬시고 다음 학기 시작하면은 다시 카메라 계속 모든 부분을 구도도 못했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갈 테니까 다음 학기 시작되면 바로 이어가지고 3주 쉬고 그러고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 3주 동안 편하게 쉬시고 3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